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게 제게도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한 시즌을 마치게 된다고 하니까 하루하루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피노이 9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뉴스 전해드려야겠네요. 필리핀 조류 독감에 대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 열흘쯤 됐나요?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팜팡가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름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웬 조류 독감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필리핀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조류 독감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감은 H5N6형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 용어보다는 이게 인체에 감염이 되는 건지 닭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필리핀 보건부에서는 인체에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달걀이나 가금류의 식품 섭취에는 절대 안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빨리 열흘여 만에 조류 독감이 종료됐다고 하는 발표가 오히려 왠지 좀 그러네요. 다음 소식은요. 태풍 키코 뉴스 잠시 보겠습니다. 17호 태풍 키코, 국제명 구촐이 루손 북쪽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내일 수요일 저녁이 되어야 태풍 키코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가사의 발표에 따르면 열대성 저기압이었던 키코의 영향으로 반경 300km에 이르는 거대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비를 뿌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루손 북부 지역에서는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필리핀 국내선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일까지 국내편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미리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재미있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참 축제나 이벤트들이 많죠. 동네마다 피에스타들도 많이 열리고 이런 축제와 생활을 즐길 줄 아는 모습 자체가 필리핀어들의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바야흐로 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버의 계절이란 월을 나타내는 단어 중 마지막 철자가 BER로 끝나는 달들을 말하는데요. 9월, september, october, november, 그리고 디셈버까지 이렇게 4개월은 필리핀에서 매우 중요한 버 먼스가 됩니다. 이 버 먼스를 맞이해서 MMDA와 PNP가 이번 버 먼스 기간 동안의 교통체증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쇼핑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오늘 뉴스에 나왔네요. 재미있는 뉴스라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방송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참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생활해 오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도 참 즐거운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꼭 다루고 싶었던 분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으로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방송의 60-70%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청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 시즌을 마치기 전에 기적처럼 한 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할 때마다 참 반갑지만,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더 반가운데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분들을 이렇게 뵙고 인사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예,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제가 그런 분들 중에 인터뷰를 하실 분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우연찮게 정말 반갑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연락이 되고, 혹시나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라도, 네, 아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저희 둘이만 이렇게 인사를 나눌 게 아니라 네. 들으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은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고깃집도 운영하고 있고, 고기 유통이랑 이제 고깃집 프랜차이즈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야,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시는 일을 잠깐 말씀 들어보면 이거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엄청 바빴던 적들도 많았고,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막 한창 일을 벌리고 뭐 그럴 때랑 비교하면은 지금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해외로 이주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네. 그 말씀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고깃집은 얼마나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은데 한 7년 정도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개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한 가게만 12개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가게를 길게 운영하진 잘 못하고요. 대신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좀 흥미를 좀 빨리 잃어서던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이야, 12개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다 못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한 번에 12개까지 운영해 본 적은 없고요. 이제 항상 직접 전부 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동업도 좀 이렇게 껴 있었고요. 많이 운영할 때는 한 4개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고요. 예. 늘 임자 있으면 이렇게 가게는 이렇게 파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야.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좀 상상이 안 됐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네. 이게 또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고깃집이 어때요? 이게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 이게 한국에서 고깃집은 그러니까 저는 7년 전에 이제 첫 창업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장사를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너무 이게 재밌는데 왜 회사 생활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야. 네,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팍 공감이 되죠? 지금.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 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네.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업종마다 좀 아직까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 어떤 자리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 틀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가 가게 한 거 외에도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가게들을 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고기 유통도 하면서 다른 매장들의 상황들도 좀 볼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쪽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특별히 뭐 그런 고기 쪽, 고깃집 관련된 그런 쪽의 영역에서 뭐 그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고깃집 쪽은 한 2년, 3년 전에 이제 너무 가격 파기가 심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잠실의 춘천이라는 상권에 예. 고깃집이 뭐 한 15개까지가 다 무한 리필로 바뀌는 상황.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한번 다 무너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처음 장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템 이런 것들만 좋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장사가 잘 될 수 있었고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카피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곳 옆에는 너무 금방 비슷한 업종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거의 카피들이 금방금방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영업 하는데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경기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실은 그 일을 해오셨던 건데 이제 해외 이주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법도 한데. 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해외 이주를 계획하신 뭐랄까 좀 이유가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 10년 조금 더 전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고요. 그리고 예. 그때 이제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한 6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와이프는 한국 분입니다. 예. 뭐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외국에서 특히 필리핀에 대한 좋은 그런 감정들, 좋은 생각들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에서 사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고기 유통도 하지만 거의 기반이 식당인지라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 뭐 이런 말 하기 좀 제가 창피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우선 쉬는 날이 없다 이 부분이 그 사람을 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잘 될 때는 여유롭게 사람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곳에서 12시간씩 이렇게 쭉 1년 365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남아, 뭐 특히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야, 그러면 이제 뭐 필리핀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뭐 네. 사모님도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야, 그럼 뭐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진짜 좋으시겠네요. 네, 저희는 되게 좋습니다. 필리핀 어디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세부에서 한 2달 정도 생활하다가 다바오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네. 그러면은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세부인가요? 다바오인가요? 다바오에서. 다바오에서. 네. 이게 그 다바오에서 생긴 일 그 다바오. 네. 야, 아주 그래도 필리핀 생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리핀 생활 성공하셨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어떻게 지금 뭐 필리핀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솔직하게 이제 필리핀이랑 베트남이랑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정도 지금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좀 보고 필리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 어디다라고 결정 짓진 않았고요. 네. 이제 고민을 매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뭐 이제 인건비 베이스로 좀 고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동남아의 국가들 중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나라가 뭐 베트남과 필리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특별히 그 베트남이나 뭐 이제 필리핀은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을 하고 계신 뭐 그런 이유는 또 있나요? 그냥 뭐 저는 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제조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다 많이 가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자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그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 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니라서 몇 년 정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트남이 지금 들어가도 되게 좋은 시기일 것 같은데 이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곳은 필리핀이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지금 그러신 거네요. 네. 아니 자꾸 제가 이런 거 또 여쭤보게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좀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은 필리핀으로 끌리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여행도 좀 많이 다녔었고 학생 때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제일 좋았던 데가 그 기억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필리핀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자꾸 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네. 필리핀을 다녀오신 건 언제쯤이세요? 올해도 갔다 왔어요. 올해. 네네. 그 올해 가보시니까 그 예전에 네. 그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던 필리핀과 이런 좀 차이가 있던가요? 우선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저는 다바오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한 번도 다바오가 필리핀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다바오에 가진 않았지만 마닐라나 뭐 이런 데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부에 관광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크게 그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그 관광이 아니라 이쪽에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조금 겁이 난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좀 느끼시기에는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참고는 되겠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셨어요? 마닐라에서 이제 며칠. 저는 뭐 밤늦게는 크게 돌아다니지 않아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외국 생활을 그래도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내심 걸리고 만약에 저 혼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족 그리고 아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그 문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문제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게 뭐 이제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잠깐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다녀오는 거는 뭐 조금 상황이 생각과 좀 달라도 어쨌든 뭐 이제 그 짧은 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이제 어린 아이도 그렇고 이제 가족이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때 지금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고려하시고 계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이제 내가 해외 이주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이런 것들 좀 고려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저는 솔직히 좀 단순한 편이긴 한데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저희 아들은 6살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을 나이라서 제 생각엔 저희 가족은 한 3년 정도 가족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좀 저희는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저희가 필리핀 혹은 베트남을 가려고 했을 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경제적 부분이 저희는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 갔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를 지금은 사실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뭐 두 번째는 안전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베트남이 훨씬 더 치안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서 또 이 머리에서 끄는 베트남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두 나라를 지금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라, 예. 네. 이 베트남은 이렇게 가 보시면 네.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좀 어떤 뭐 차이가 있던가요? 네. 한국에서 그냥 마냥 생각했을 때는 경기가 뭐 좋다? 그래서 한국 자영업 하기가 꽤 많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들어가서 보니까 또 전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글바글거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만큼. 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이랑 똑같은 음식점이다라고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인건비 한 명이면 10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음식 가격이 한국 정도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물론 한국 식자재가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식자재들 코스트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보다, 동일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던데, 네.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생각보다 월세는 절대 싸지 않더라고요. 아,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월세, 임대료 부분은 생각보다 절대 싸지 않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고 알아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런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국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제가 외국 나간다고 했을 때, 저 친구는 이제 외국에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 일찌감치 그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감사한 게 제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계시고요. 이야, 일찍 나갔지만 그래도 결혼은 한국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네. 예.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저희가 아마 우리가 외국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전혀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가는 거에 대한 오히려 설렘이 있지, 나가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약간 나가면 좋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요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필리핀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이제 해외에 대한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외국 나가면은 뭐 한국 사람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에 훨씬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노상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죠, 사실. 네, 그거는 한국에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나간다고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한국에서는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초기에 가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자꾸 이 외부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내 판단이 좀 흐려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선 제가 지금 다른 분들처럼 현지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아시는 분 혹은 아는 분의 아는 분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만나보고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저분은 좀 뻥이 좀 세구나, 뭐 어떤 분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진짜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뭐 그거는 뭐 듣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제가 하고 거기에 대한 선택은 뭐 다 제가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막연하게 이렇게 염려하고 네. 그런 분들이 가끔은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서 그 사모님을 만나셨다는 얘기는 이제 사모님도 현지에 대한 경험이 같이 있으신 거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하시기에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나가는 거는 뭐 전혀 두렵지 않은데 이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거기서 뭘 먹고 사냐. 사실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현지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 네. 그럼 1차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하시던 그런 업종을 네. 그러면 필리핀에서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나갈 때마다 제가 뭘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혹은 제가 배워야 될 아이템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 봐요. 예. 근데 이상하리만큼 외국, 뭐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고깃집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할 줄 아는 건 분명히 고기에 관련된 음식들인데, 그리고 이쪽 일들을 제가 해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대부분들도 외식이다라고 하면은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고깃집으로 먼저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면은 또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틈새로 들어가 볼까?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고깃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족발집 전문점, 뭐, 그 다음에는 미역국 전문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업종 부분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뭐, 제 머릿속에서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지금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 준비를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것들은 저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시장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예,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이 이주 절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가게들이랑 유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뭐, 서류 준비 뭐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관광비자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있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되게 지금 엄청 뭐 내일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되게 급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네요. 네. 우선 이게 자영업이 한국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자가 없으면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매를 몇 개 했고 지금 이제 임자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죠. 또 네. 경기가 안 좋아서 또 고깃집을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또 그런 점은 뭐 서로 간에 좀 조건만 잘 맞으면 그죠? 네. 예.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네. 저희 피노인 나인텐 방송도 좀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들었어요. 이 제가 얼추 보니까 이 다 들으시려면 시간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텐데 그래도 이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방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제가 정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필리핀을 이게 생각보다 저희 방송이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좀 마음속으로라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은 또 특히나 이렇게 이 청취자분을 뵐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씩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마다 네. 연락 좀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네. 진행을 하고 계신지 네. 이제 이렇게 요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면 그곳에 좀 힌트를 얻고 정보를 얻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너무 아는 게 없는데 저는 얼마든지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현지에서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 나오시는데 네네. 방송에 나오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도 사실은 그냥 나와서 우리 식당 자랑만 하면 이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게 다른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좋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그냥 우리 홍보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홍보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우리 저기 이사장님도 계속 이제 이 진행되실 때마다 그런 내용들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이제 그 이후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은 처음이라 막 이상한 소리만 막 한 거 아닌지. 방송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가끔씩 연락드려서 또 좋은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필리핀으로 이주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 중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혼자의 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아이 교육 문제부터 한국에 계신 다른 가족들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죠. 아무쪼록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노이 910에도 가끔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좀 색다른 방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새롭게 선보일 코너인데요. 파일럿 방송으로 보내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내일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요. 청취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일럿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